자, 이번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이 신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신살 중에 하나가 특히 여명의 어떤 그런 결혼 생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생리 사별의 관점에서 뭐 특히 나쁜 쪽으로 다 여러분이 많이 이제 감명의 수단을 삼고 있는 것이 고란살인데요. 고란살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란살. 그렇죠? 근데 뭐 이 들어보면 굉장히 상당히 나쁜 그런 걸로 무조건 홀로 살게 되고 남편이 생리 사별의 관점에 놓이니까 나쁜 쪽으로만 막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왔던 점에 비춰봐서 제가 쭉 보니까 되게 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하여튼 고란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실까요? 자,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은, 고란살은 한문으로 쓰자면 외로울 고자에 무엇이 이 란자가 무슨 란자냐면요, 세조자를 밑에 써서 이 고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로운 방울새예요. 방울새 란자인데, 방울새가 외롭게 앉아서 홀로 막 우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노래는 아니겠습니다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막 이런 것을 빗대서 우리가 고란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다 보니까 이 고란살을 가지고선 외롭게 방울새가 운다라고 해가지고 한편으로서는 뭐 우는 모습을 신음한다 이래서 와 신음살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신음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 신음살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분이 단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뭐 신임이 어떻다, 공방이 어떻다, 고독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뭐 전혀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고란이라고 하는 의미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갑자 중에서도 특히 한 5개 정도를 우리가 끄집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니까 보통 을사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해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신이라고 하는 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일주가 있는데, 자, 이 일지들은 전부 다 이혼을 할 것인가 그러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껏 쭉 이렇게 막 감명하면서 뭐 일반적인 우리가 저 했던 그 무, 병, 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을사 일주들은 금은 보이질 않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돼 있나요? 보니까 경금이에요. 그렇죠? 이 목생화라고 하는 식상이 경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극설하고 있더라. 막 이런 경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정사도 보니까 나한테 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임이에요. 그렇죠? 임수입니다만, 임수가 사화로 들어오면 절태로 놓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한테는 또 화가 여명의 입장에선 관이 될 텐데요. 요 관이 이 관은 나한테는 병화잖아요. 그렇죠? 병화나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들어온다고? 절태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란을 놓은 사람들, 신의 일주들, 뭐 다들 똑같아요. 같은 고란살의 일주를 놓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해로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사주팔자는 무제사주예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무관사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무제사주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명의 무관사주는 당신은 결혼을 못하거나 홀로 될 팔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남명에 있어서 무죄사주를 보고 또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무관 무죄사주잖아요. 결혼하세요. 해로합니다. 해로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왔는데 보니까 관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공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가 공망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시고 그래, 아유 재관이 공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은 하겠지만 못 산다라고 또 겁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망이 같은 공망에 들어오거나 또는 공망이 재관이 각각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 남명 입장에서는 재가 공망에 들어있다는 어떤 얘기예요? 해로동열한다. 해로동열한다. 해로동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로하더라. 어떻게 해로한다고요? 해로하는 것이 같은 구멍에 들어갈 정도로다. 즉 묘를 같이 쓸 정도로다가 다정다감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 우리가 해로동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재성이 없다, 내가 관성이 없다, 재가 관이 공망에 들어갔다, 또 이렇게 말이죠. 전부 다 어떤 여명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고란살이 일주에 놓였다 해서 남명 남복이 없고 여복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란살 일주의 여명들은 반드시 고란살 동일한 일주를 놓은 남명을 만났을 때 어떻다고요? 해로한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것을 놓지 않고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고란살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또 고란스럽게 간답니다. 그래서 이왕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스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호우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내가 고란살이라고 한다면 고란살의 일주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호우대보다는 훨씬 좋은데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차가 그렇게 또 쉽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혼율을 줄이는 것에 합도 일조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저는 이 신부 신랑 즉 결혼 예비 결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어떨까, 뭐 종교적 관점이 아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란을 놓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외로운 기운들을 우리가 떨쳐내리고 분출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대단히 본인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사람, 지금 우리는 지금 일주로 가지고 쭉 공부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명이에요. 여명이 반드시 일주가 아닌 곳에 고란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나는 병인이라고 하는 여명의 일주를 낳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런 이 여명의 일주에서 보니까 병인의 일주가 또 고란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신해라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놨을 때 이 사람들은 요 일주의 월주죠. 월주의 시기, 요 시기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20세부터 38세 이 시기까지인데 이 시기에 있어서의 관의 운이 굉장히 나빠요. 여명 입장에서는 고란을 냈으니까 관이 어떻다가요? 관이 절퇴로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관이 절퇴로 들어온 사람은요 공직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은 붙을 수는 있지만 어떻다고요? 올인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월주에 이렇게 내가 관이 깨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 시기에는 연이 고독지명, 고독방명 이렇게 팔자의 방정식이 짜여 있는 것만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 영역의 자기 나름의 라이센스 직업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료, 결혼, 교육, 종교의 어떤 할인의 직업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팔자가 굉장히 다단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고란살을 놓으신 분들이 종교에 귀의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수녀님들이 있죠? 수녀님들이 여러분 고란살이 많아요. 물론 또
절에 가시면 또 어디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 계시죠? 그분들도 이렇게 고란쌀을 놓으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어디 있어요? 약국이 있죠? 약사 되신 분들이 고란쌀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여러분 의외이죠? 한번 좀 물어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제 흔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약사가 되었건,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되었건, 어떤 뭐 수녀님이 되셨건, 뭐 그 다음에 또 특히 여러분 어떤 일반 유일신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전도사니 무슨 어떤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고란쌀을 놓으신 분들이랍니다. 그래서 고란쌀 사주팔자들이 되게 이렇게 하는 직업들이 되게 이런 쪽들을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되게 뭐예요? 보면 이렇게 활인업 중에서도 명리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고란쌀을 놔서 외롭고 괴롭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주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사주팔자에 예를 들어서 관성가 재성이 청기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멋있지. 그렇죠? 제 관이 아름답게 들어와 있고 내가 신강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잘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팔자를 우리가 한번 좀 본다면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떤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정사예요. 정사 일주인데 당연히 여명이겠죠. 이 여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인데, 수가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2, 3, 1, 2, 3, 즉 연지, 월지, 그 다음에 시지, 어느 곳에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천간에도 나올 수 있죠. 개수가요. 그렇죠? 어느 곳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는 곳에 따라서 고란의 영향은 전혀 틀려지더라. 어떻게 틀려진다고? 시기적으로 보니까 원형 이정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원형 이정의 시기적 구별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수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죠. 이 관이에요. 그렇죠? 나의 남편인데 여기에 1번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2번의 공간이 여기에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애운은 빠르고 결혼은 일찍 할 수 있지만은 해로는 어떻다고요? 안 돼. 자식 놓고 어떻다고요? 남편이 죽어버리는 형국, 우리가 이것을 별리사별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남편의 자리에서 나를 눌러주는 건 틀림없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하고의 관계 형성은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렇게 정사의 가녀지동에 고란을 놓으신 분들이 남편이 남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무 불이 강하죠? 불이 너무너무 강해. 물이 어떻다 그랬어요? 나 이 관이 이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양인 어떻게 한다고요? 가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예 내가 나의 신분, 나의 자존심을 확 구겨버리고 누구한테로? 자기 와이프 쪽의 힘을 이용해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랬을 때 우리가 양인 가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딸랑딸랑 남편이 된다면은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요. 안 그러고 내가 관스럽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팔자가 권건해져. 근데 월지에 이렇게 관을 놓으신 분들은 어떻든 거예요. 정사를 놨다라고 하더라도 삶 자체는 반듯하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흘러가고, 또 물론 남명의 입장에서도요, 재성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남명의 재성은 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이 아름다우면 팔자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이 관이 아름다웠을 때 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게 되는 어떻게 자긍심의 어떤 우리가 반로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화계에 놓인 경우를 우리가 관고의 입장에서 봤다고 한다면, 고란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고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렇게 전부 다 관이 절태로 들어와 있더라. 관이 절태로 들어온 것과 관이 어떻게 해요? 화계 무덤으로 묻힌 것과는 양상은 틀리지만 여명이 어떻다고 혼자 내가 가주로서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팔자들, 그러니까 요 관이 절태로 들어온 고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유야무야 결혼을 하면은 자식 놓고 유야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팔자상 왜 홀로 됐으니까 끌고 가는 것이고, 요 관이 화계 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남편의 동태가 이 고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뭐예요? 내가 가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형국,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어느 형태가 되었건 관이 절대로 들어온 고란이든 관이 화계로 들어온 지지가 진술충매에 놓여 있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가주, 즉 가주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주인, 어른이 아니라 내가 집안을 끌어가야 될 사주팔자의 운명이다. 그럼 여러분 팔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곤곤하다는 거죠. 여명의 팔자는 두로약 팔자라고 했어요. 어쨌든 여명은 남자에 의해서 신분이, 재물이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혼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란쌀을 지금까지 우리가 관성절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고란쌀은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못 살고 중리산이 이러한 아주 이상한 논리로다 여러분 접근하지 말고 조금 좀 다시해서 이론적으로다가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계와 부성인묘 관고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전부 다 고란은 전부 다 인신사해, 그렇죠? 사생을 낳죠. 관은 어때요? 전부 다 관고는 전부 다 진술충미를 낳죠. 그렇죠? 진술충미 사고에 들어온 관계, 관고의 화계와 또한 이렇게 인신사의 사생의 고란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질문하실 분. 네.